저분은 누구시지? 설마 그분이 오신 건가? 어디 가정부 따위가 회장님 장례식장을 들어와. 내가 누군지 알고 말하는 소리야.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인은 낡은 검정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지만 옷은 세탁을 여러 번 해서인지 색이 바랬습니다. 최 회장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대성건설 회장 최동혁의 빈소였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 여인이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최 회장의 부인 강미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 최민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왔어요? 민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쏠렸습니다. 여인은 개의치 않고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여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30년간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민지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당장 나가세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조문을 왔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문이요? 민지가 비웃었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무슨 조문이에요? 뒷문으로 다녀야죠. 여기는 재계 인사들이 오는 곳이에요. 장례식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래? 가정부였다고. 30년이나 일했다던데.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희 씨, 이제 그만 가보세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 가족이 창피해요. 순이라고 불린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순이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박성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대한그룹은 국내 3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박성진 회장은 재계의 거물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따라왔습니다. 미란과 민지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영정사진 앞에 서 있던 순이었습니다. 순이야.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오빠. 박 회장이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한그룹 박성진 회장이 저 가정부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저 가정부가 박 회장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라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회장이 조문객들을 돌아봤습니다. 제 동생을 소개합니다. 대한그룹 창립자 박철호 회장의 막내딸 박순희입니다.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최 회장의 법률 고문 이 변호사였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대성건설 주식 10%를 박순희 여사에게 증여합니다.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년 전 1993년입니다. 28살의 박순희는 대한그룹 회장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그녀는 재벌가의 영예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태수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대성건설에서 일하는 평범한 건축기사였습니다. 순이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를 위한 선이 있다. 서진그룹 차남이다. 박철호 회장은 딸의 결혼을 사업 확장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이미 태수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순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랑. 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너는 우리 집안의 딸이다. 집안에 도움이 되는 결혼을 해야 한다. 순이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정말. 닥쳐. 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내 말을 거역하면 넌 내 딸이 아니다. 그날 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입니다. 태수 씨. 순이가 만남의 장소에서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주실래요? 태수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집안을 버리고 나와. 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순이야. 태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해야 할 거야. 괜찮아요?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1993년 5월 15일. 순이는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두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찾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빠. 순이는 떠나기 전 오빠 성진에게만 쪽지를 남겼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그 계집애를 찾아내. 당장 데려와. 하지만 순이와 태수는 이미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태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순이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힘들지?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순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동네 이웃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1994년 봄. 순이는 임신했습니다. 태수는 기뻐하며 순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긴다니. 정말 행복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4년 9월. 태수가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판이 무너지면서 태수가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순이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태수 씨. 순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태수 씨. 눈 떠요. 제발.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순이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태수의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후라 순이 혼자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수가 저축해둔 돈은 장례 비용으로 다 나갔습니다. 월세방 보증금마저 곧 내야 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를 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았습니다. 결국 순이는 학력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고졸로 이력서를 다시 썼습니다. 1995년 1월. 순이는 딸을 낳았습니다. 태수를 닮은 예쁜 아기였습니다. 순이는 딸의 이름을 지은이라고 지었습니다. 남편의 성을 따라 김지은이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순이가 아기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꼭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순이는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순이는 신문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가정부 구함, 식사 제공, 주말 휴무, 급여 100만 원. 당시로서는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순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면접 가능하세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대성건설 최동혁 회장 댁의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곳이 자신의 죽은 남편이 일했던 회사 사장의 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995년 3월, 순이는 최 회장 댁에 출근했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순이가 살던 월세방의 100배는 될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주인 강미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란은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친 그녀는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29입니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 미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애가 있어요? 네.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쯧쯧. 미란이 혀를 찼습니다. 남편은요? 돌아가셨습니다.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일 잘해야겠네요. 여기서 잘리면 갈 데도 없을 테니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우리 가족 물건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둘째,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셋째, 식사는 부엌에서 혼자 드세요. 우리랑 같은 식탁에 앉지 마세요. 순이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3층 규모의 저택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최 회장 부부와 10살 아들 준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이웃 할머니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6시에 최 회장 댁에 도착했습니다. 빨래를 해야죠. 미란이 커다란 빨래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손빨래로 해요. 세탁기 쓰면 옷이 상하니까. 순이의 손은 삽시간에 튼튼해졌습니다. 매일 찬물에 빨래를 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의 와이셔츠는 까다로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름이 있으면 미란이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빨래예요. 미란이 와이셔츠를 던졌습니다. 다시 해요. 죄송합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빨래를 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 회장. 그는 남편 태수가 일했던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태수가 돌아가신 그 회사 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가정부인가요?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최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순이입니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이 잠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재벌 영예였던 박순이와 지금의 초라한 가정부 박순이는 너무 달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1996년 최 회장 댁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따낸 것을 축하하는 파티였습니다. 순이야. 미란이 불렀습니다. 오늘 손님이 50명이야. 음식 준비 도와줘야 해. 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란이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옷 좀 입어.
손님들 보기 창피하니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제대로 된 옷이 없었습니다. 딸의 분유와 옷을 사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파티 당일, 순이는 낡은 검정 원피스를 입고 일했습니다. 그게 가장 나은 옷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미란의 친구가 순이를 보고 속삭였습니다. 가정부 옷이 왜 저래? 그러게요. 미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옷 입으라고 했는데. 순이는 듣지 못한 척 일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때 손님 중 한 명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물 좀 가져다 줘요. 순이가 물을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몸으로 비틀거리다가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손님의 옷에 물이 튀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이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미란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옷값 물어드릴게요. 그리고 미란은 순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일 못하면 나가요. 죄송합니다.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라는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요. 가정부 편만 들어요. 순이는 그날 밤 늦게까지 파티 정리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 순이가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1997년, 순이는 최 회장 댁에서 2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란이 옷장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순이가 옷장을 열자 명품 가방과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다 버릴 거예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시즌 지난 거니까. 순이는 놀랐습니다. 버린다는 옷 한 벌이 자신의 한 달치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요. 미란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덧붙였습니다. 대신 밖에서 입지는 마요. 누가 보면 우리 집 물건 훔쳐갔다고 할 테니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이 밝았습니다. 순이는 최 회장 댁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며느리 최민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의 아들 준호와 결혼한 것입니다. 민지는 20대 중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다가 준호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가정부가 있구나. 민지가 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35입니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35의 가정부예요. 민지가 비웃었습니다. 배운 건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순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학력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고졸이구나. 민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이런 일밖에 못하겠네요. 순이는 참았습니다. 민지의 무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이야. 민지가 불렀습니다. 이거 빨래해줘. 민지는 순이를 반말로 대했습니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순이에게 말입니다. 네. 순이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2001년, 순이의 딸 지은이 7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습니다. 지은이는 영리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걸 알기에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순이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 지은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순이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댁에서의 무시는 계속됐습니다. 순이야. 미란이 불렀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다려놓아야 해. 미란이 내민 옷이 산더미였습니다. 순이는 밤을 새워 다림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아파서 조퇴를 요청했습니다. 딸이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안 돼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 오는데 누가 식사 준비해요? 하지만 제 딸이. 순이가 애원했습니다. 딸이 아프면 이웃한테 맡기든가 해요. 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쉬려고 해요. 순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딸이 열이 40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순이는 부랴부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민지는 순이를 더욱 무시했습니다. 순이야. 민지가 불렀습니다. 내 구두 닦아줘. 순이가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졸은 역시 이런 일이나 해야지.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005년 순이는 최 회장 댁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순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순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2006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회장 댁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최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의사인 김 원장이었습니다. 순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그 순간 김 원장이 순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김 원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대한그룹 박 회장님 따님이 아니신가요?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정부입니다. 김 원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닮으셨는데. 최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김 원장. 사람 많이 닮았나 봐요. 순이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체가 들킬 뻔했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순이는 긴장하며 최 회장의 서재로 갔습니다. 박순희 씨. 최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순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대한그룹 박철호 회장의 막내딸. 최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1993년에 집을 나왔죠.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순이는 고개를 떨었습니다. 회장님, 그 남자가 제 회사 직원이었죠.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김태수. 1994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눈물이 순이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당신이 제 집에 온 지 1년쯤 됐을 때 알아챘습니다.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신문에서 박 회장 가족 사진을 봤거든요. 당신이 거기 있었어요. 회장님.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 숨기고 사시는 겁니까?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은 당신을 찾고 있을 텐데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어요. 비록 짧았지만요. 그럼 이제라도 집에 돌아가시지 그래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딸을 키우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딸마저 빼앗길 거예요. 최 회장은 한참 동안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지켜드리죠. 감사합니다. 순이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제대로 대접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최 회장은 순이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미란과 민지가 순이를 함부로 대할 때마다 최 회장은 은근히 순이를 감쌌습니다. 여보. 미란이 투덜댔습니다. 당신 왜 맨날 가정부 편만 들어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존중해줘야죠.
미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008년 순이는 최 회장 댁에서 1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 회장이 순이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순이가 봉투를 열어보니 거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따님 대학 등록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따님이 영리하다고 들었어요. 좋은 대학 보내세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걸 제 아내나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최 회장이 신신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순이의 딸 지은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특목고에 진학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나 서울대 가고 싶어. 그래. 순이가 딸을 안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2009년 순이는 최 회장 댁에서 14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순이는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우리 집 가정부예요. 민지가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고졸인데 15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세상에. 민지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15년이나 가정부로 일하다니. 그쵸. 민지가 웃었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나 봐요. 순이는 아무 말 없이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민지의 친구 중 한 명이 순이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 친구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기요. 친구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아닙니다.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다. 친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 낯익은데.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착각이겠지. 우리 가정부가 어딜 가봤겠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2010년 순이는 최 회장 댁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딸 지은이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법대였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울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나 해냈어. 잘했어. 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잘했어. 지은이는 물었습니다. 엄마, 등록금은 어떻게 해? 걱정 마. 순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순이는 15년 동안 모은 돈과 최 회장이 준 돈으로 딸의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2011년 최 회장이 순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순이 씨,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유언장을 쓰려고 합니다. 순이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아직 건강하신데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드릴 게 있어요. 저요. 순이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신은 16년 동안 제 집에서 일했어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요.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회장님,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회사 주식 10%를 당신에게 증여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해요. 아닙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순이가 말했습니다. 제 가족은 모릅니다.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 변호사가 공개할 겁니다. 회장님,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도 그때 밝혀질 거예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 순이는 최 회장 댁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회장님,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괜찮아요? 최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최 회장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미라는 걱정했지만 겉으로만 그랬습니다.
사실 그녀는 최 회장이 죽으면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순이야. 미란이 불렀습니다. 회장님 식사 잘 챙겨드려야 해. 뭐 잘못되면 당신 책임이야. 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최 회장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건강식을 만들고 약을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회장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순이가 말했습니다. 꼭 건강하셔야 해요. 2016년, 순이의 딸 지은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엄마 모실게.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엄마,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그 집 그만두고 쉬셔도 돼요. 아니야.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다닐게. 순이는 최 회장에 대한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비밀을 지켜줬고 딸의 학비를 도와줬습니다. 2018년, 순이는 최 회장 댁에서 2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 회장의 회사가 횡령 의혹에 휘말린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이 연일 보도했습니다. 대성건설 비리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최 회장은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를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스트레스로 최 회장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미란과 민지는 최 회장을 다그쳤습니다. 여보, 미란이 말했습니다. 회사 주식 좀 제 이름으로 돌려놔요. 혹시 모르잖아요.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한테도 주식 좀 나눠주세요.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미란과 민지는 불만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2019년, 최 회장의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횡령은 회사 임원이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심장에 무리를 줬습니다. 순이 씨, 최 회장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회장님,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3년까지 버텨야 하는데. 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딸이 변호사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힘이에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최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순이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미란과 민지는 가끔 들렀을 뿐입니다. 순이 씨, 최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당신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회장님,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3년 9월, 최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사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순이는 마지막 조문을 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날이 바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성진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순이야. 오빠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한그룹 박성진 회장이 저 가정부를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란과 민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회장이 조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을 소개합니다. 대한그룹 창립자 박철호 회장의 막내딸 박순희입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재벌가 영애가 왜 가정부로 일했을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순이는 조용히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어떻게 알았어요? 최 회장님이 연락하셨어.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1년 전에 말이야. 자신이 죽으면 내가 와서 내 정체를 밝혀달라고 하셨어.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 박 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순이가 봉투를 열자 최 회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 씨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재벌 영예로 태어났지만 사랑을 선택했고 남편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고 딸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당신은 진짜 귀족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 회사 주식 10%를 당신에게 증여합니다. 이건 급여가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편히 쉬세요. 최동혁 올림. 순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이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유 원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 최동혁 회장의 유언입니다. 제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첫째, 아내 강미란에게 부동산과 현금 30억. 둘째, 아들 최준호에게 회사 주식 50%. 셋째, 며느리 최민지에게 현금 10억. 넷째, 가정부 박순희에게 회사 주식 10%.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정부한테 주식을 준다고요? 민지도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주식 10%면 수천억이에요. 이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박순희 여사는 30년 동안 제 집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그룹 창립자의 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용감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딸을 훌륭하게 키운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제 가족은 그녀를 하인으로 대했지만 저는 그녀를 친구로 여겼습니다. 이 주식은 그녀가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란이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우릴 속였어요. 속인 게 아닙니다.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일했을 뿐이에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재벌 딸이라는 걸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박 회장이 나섰습니다. 제 동생은 30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였죠. 우리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순이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딸을 키우겠다고 했어요. 오빠, 순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어요.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순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최 회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순이가 여기 있다고요. 순이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으셨어요. 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셨어요. 당신을 보내서 말이에요. 유 원장에 당신 몫의 재산을 남겨두셨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그룹 주식 20%예요.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시가로 약 1조 원이에요. 장례식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1조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제 딸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훌륭한 변호사가 됐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순이의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달려와 순이를 안았습니다. 지은아. 순이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분이었다니.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 순이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조문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순이의 삶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미랑과 민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언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박순희 여사님, 서명해 주시면 주식이 이전됩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받아도 될까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순이가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대성건설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미란이 찾아왔습니다. 순이 씨. 안희박 여사님.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순이는 놀랐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니요. 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하인처럼 대했어요. 반말을 했고 무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이는 한참 동안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진작에 용서했어요. 정말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당신이 아는 방식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미라는 더욱 울었습니다. 민지도 찾아왔습니다. 고모님, 죄송합니다. 순이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무례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고졸이라고 무시했어요. 고모님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인 줄도 모르고요. 괜찮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배우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네.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성건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순이가 2대 주주로 참석했습니다. 임원들은 순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댁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이제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박순희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고 최동혁 회장의 유언에 따라 10% 주주가 되셨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회사 회장님 댁에서 일했습니다. 가정부로요. 임원들이 숨죽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겸손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을 진짜로 보는 법을 배웠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주식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을 겁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의 뜻을 이어 회사 발전을 위해 쓸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현장 직원들과 청소 직원들을 위한 복지를 늘리고 싶어요. 그들도 이 회사의 소중한 일원이니까요. 임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참은 게 아니에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그룹 본사에서도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이 동생은 30년 동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순희입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임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가정부로 일하며 딸을 키웠어요. 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오면 제가 아니라 대한그룹 딸로만 살았을 거예요. 저는 박순희로 살고 싶었어요. 임원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받았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 돈을 좋은 곳에 쓰고 싶어요.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쓰실 건데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힘들게 사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이요.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미망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겪었으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박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오빠, 순이가 말했습니다. 3개월 후, 순이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순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희망재단을 설립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재단은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을 할 겁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거예요.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가정부로 일했어요. 그때 누군가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누군가가 되고 싶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힘든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단은 매년 100명의 한부모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교육비와 생활비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도 제공했습니다. 순이는 직접 재단을 운영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재단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재단 덕분에 제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됐네요. 순이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세요. 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의 딸 지은이도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주말에는 재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줬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순이가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대성건설 이사회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직원 복지 개선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장 직원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순이가 이사회에서 말했습니다. 일부 임원이 반대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발전해요. 결국 순이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장 직원 임금이 올랐고 복지가 개선됐습니다. 직원들은 순이를 존경했습니다. 가정부 출신이지만 그들을 가장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란과 민지와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미란이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 저도 재단 일을 돕고 싶어요. 순이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속죄하고 싶어요. 순이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은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어머니들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민지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교만을 반성했습니다. 고모님,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는 재단에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무료 영어 수업을 했습니다. 순이는 대한그룹에서도 일했습니다. 오빠 옆에서 회사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순이야.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오빠도요.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당신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럼, 박 회장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1년 후, 희망재단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500명의 한부모 가정을 지원했고, 그중 200명이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언론이 순이를 주목했습니다. 재벌 영예에서 가정부로 그리고 다시 사회사업가로. 박순이 여사의 감동적인 인생. 순이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정부로 일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참은 게 아니에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가정부도 훌륭한 직업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특히 차별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기사가 나간 후 순이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에 감동받았습니다. 순이는 강연도 했습니다. 대학과 기업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여러분, 순이가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이나 학벌로 판단하지 마세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재벌 영예였지만 가정부로 일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 일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예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어떤 일을 해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청중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73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희망재단은 국내 최대 한부모 가정지원재단이 됐습니다. 매년 1000명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5000명을 도왔습니다. 순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정부와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직업교육과 인권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개관식 날,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 가정부였습니다. 그 일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일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에요.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의 딸 지은이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너는 이미 훌륭해. 순이가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삶이 제 길잡이예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랑과 민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재단의 열성적인 후원자이자 봉사자였습니다. 박 여사님, 미란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 바자회 준비 다 됐어요. 고마워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박 회장은 80대가 됐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순이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너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 왜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강하고 지혜로워.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감사해요. 오빠. 순이가 말했습니다. 대성건설은 순이의 영향으로 국내 최고의 근로 환경을 자랑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직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순이가 이사회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성공합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회사 실적은 매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순이는 최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순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순이는 꽃을 놓았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묘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약속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평생 이 일을 계속할게요. 순이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30년간 빨래하던 가정부. 그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나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요. 재벌 상속자가 된 순간이 아니라요.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딸을 키운 건 제가 한 일이죠. 기자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언제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정부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제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때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재단 사무실. 순이는 오늘도 일했습니다. 여사님. 직원이 불렀습니다. 오늘 100명의 신청자가 더 왔어요. 좋아요.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 도와줘야죠. 하지만 예산이. 직원이 걱정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개인 돈을 더 넣을게요. 여사님. 직원이 감동받았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녁? 순이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그럼.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할 거야. 정말요? 지은이가 놀랐습니다. 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이 힘들었지만 나를 만들었어. 엄마.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도 내 길을 가렴. 순이가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가정부로 첫 출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해요. 바람이 창을 흔들었습니다.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귀족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진짜 귀족이었습니다. 사람을 직업이나 학벌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일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어떤 일을 해도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